파이썬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데이터 시각화에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많이 들어보셔서 알죠? matplotlib pyplot splt인데 여기까지 한 번만 써보세요. 자, 다 쓰셨죠? matplotlib.pyplot 이게 라이브러리입니다. 구글에 이런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거. 좀 매트랩이랑 비슷한 건데 여기도 있네. 그렇죠? 그래프를 만들 수 있는 라이브러리예요. 다른 옵션이 여기 다 있는데 간단하게 사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수평막대, 산점도, 히스토그램 이런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다 알 필요는 없고 용도에 맞게 선택만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임포트라는 키워드 있죠? 이 임포트는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겠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있는 이 파이썬 모듈을 불러오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서는 as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이 모듈의 이름을 plt로 쓰겠다, 줄여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리스트가 하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1, 2, 3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만들었고 이번에는 y리스트라는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x축, y축 이겁니다. 고등학교 수학 함수 그 x축, y축 맞아요. 분명히 데이터가 존재하죠. 각 축에 관련된 데이터. 그러면 이거는 무슨 모양처럼 생겼죠? 뭐처럼 생겼어요? 모양만 딱 봤을 때 함수죠? 함수 실행하는 모양. 그리는 함수입니다. 그림 그리는 함수. 그러면 이제 x리스트에 관련된 데이터랑 y리스트에 관련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리겠다. 근데 지금 에러 나죠? 이거 왜 안됐냐? 보시면은 plt가 디파인 되지 않았다인데 plt는 여기 있죠. 여기 임포트한 코드가 실행되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면 전체를 실행해야 되죠. 그럼 컨트롤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F9 누르면 잘 나오죠. 그리고 보면은 x의 값은 1, 2, 3이에요. 그리고 y의 값은 보시면 1, 2, 3이네요. 만약에 여기를 2, 4, 6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2로 되죠. 데이터가 분명히 존재하고 눈으로 볼 수 있게 시각화 작업을 하는데 이런 모듈이 없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림을 그려주는 게 가능한 이유는 이 부분 때문이에요. 임포트를 해서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지 않으면 이런 기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듈 안에 스캐터라는 기능이 있고요. 이거 마우스 올려보면 기본꼴 보이는데 이거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직접 찾아보되 직접 검색해봐도 되겠네요. 스캐터 어떤 일을 하고 하려는 게 뭔지 파악하고 기능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거 찾아보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as 있죠? as는 이 기능을 쓸 때마다 모듈 이름 이런 식으로 번거롭게 일일이 쓰기 귀찮으니까 이걸로 해놓는 겁니다. plt로. as가 뭐뭐로서 라는 의미죠. 그 의미랑 맞습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진짜로 중요한 건 이 스캐터 함수가 하고 있어요. 전체 실행할 때 컨트롤 F9 눌렀습니다. 맞죠? 위에서 순차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채택한 거고,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x리스트에 4를 추가해서 x축은 데이터가 4개고 y축은 3개입니다. 짝이 안 맞죠? 실행하면 뭐라고 합니다. 보시면 value error인데 중요한 거는 이거죠. must be the same size. 같은 사이즈여야 한다, 같은 크기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알려주니까요, 오류 메시지만 보고 뭐가 틀렸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111로 하고 여기는 8을 추가해볼까요? 8. 이거 어떻게 나올까요? 어렵지 않아요. 눈으로 x축, y축 좌표 보고 있는 겁니다. x의 값은 1로 고정이죠. 그리고 y의 값만 증가하는 형태로 나와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기능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숫자로 된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하기 쉬워지는 거죠. 더 해보자면 10까지 하고 얘는 2씩 증가하는 걸로 12, 14, 16, 20까지. 그러면 데이터의 양이 늘었어요. 더 촘촘해지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눈치를 채야 하는 건 이 그래프가 그려진 이 영역은 크기가 안 변했죠. 같은 크기 안에 더 많은 데이터를 담으려고 하니까 촘촘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더 세밀하게 찍히는 이유이고. 근데 너무 귀찮죠? 각 축에 넣으려는 데이터의 개수가 좀 많아지면 이런 식으로 일일이 입력하는 거는 비효율적입니다. 자, 그러면 일일이 안 쓰고 다른 방법으로 해볼게요. 포문으로 배웠으니까 포문으로 해보죠. x는 x 리스트는 빈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주고 1부터 100일까지. 이해되시죠? 포문 쓰고 반복하면서 뭘 할 거냐? 비어있는 리스트에 저장할 거예요. 순서대로. 그러면 리스트에다 추가할 때 뭐 해야 되죠? 어펜드죠. 어펜드. 어펜드 하고 i. 추가할 건데 빈 리스트 y도 동일하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요. 비어있는 리스트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x 리스트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1부터 100까지죠. y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행해보면 직선으로 좀 나오죠. 이게 원래는 다 점인데 점이 하도 촘촘하게 찍혀있다 보니까 직선처럼 보이는 겁니다. 직선이 아니고요. 값은 동일하게 100에서 끝나고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으로 모양이 보일 건데 뭐 하는지 파악되시죠? 비어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포문으로 어펜드를 이용해서 비어있는 리스트에 값을 계속 넣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이런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는 작업. 근데 하려는 건 뭐냐? 이 Y 리스트에는 짝수만 넣을 거예요. 2부터 200까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래프의 상황이 달라집니다. Y축의 값 바뀌었어요. 개수는 맞고요. 동일하게 100개씩. 이해되시죠? 모양만 보면 반복문이 총 2개 돌아가고 있어요. 중복이죠? 비효율적이에요. 해당 리스트에 들어가야 하는 데이터의 개수는 동일해야 됩니다. 아까 보셨죠? 사이즈가 다르니까 must be same size 라고 오류 메시지 나온 거고, 그러면 must same size 라고 나왔으니까 같은 횟수만 반복하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같은 반복문 2개를 내리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Y 리스트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 어떤 수가 들어가죠? X 리스트에 1부터 100까지 들어가고 Y 리스트도 똑같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하려는 건 Y 리스트에는 짝수만 넣을 거예요. 근데 지금 홀수도 들어가 있죠? 이거는 간단합니다. 곱하기 2 곱하기 2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나오죠. 그러면 이제 Y는 200까지고 X는 100까지고 같은 사이즈만큼 반복해야 하는데 반복문 하나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어쨌든 이 반복문은 같은 횟수를 반복하니까 대신에 이제 값에서 들어가는 값에서 차이가 나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반복문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채워넣고 시각화 작업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포문을 안 써도 됩니다. 반복문 안 써도 돼요. 그리고 X랑 Y 리스트에 각각 1부터 100까지 Y 리스트는 2부터 201까지 짝수만 넣어야 되니까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A는 1이고 프린트 타입 A를 하면 이러면 A 타입은 스트링이라고 나오죠. A를 인트로 감싸면요, 왜 키가 안 먹어? 정수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리스트로 감싸면 리스트로 만들어요. 이것도 전 시간에 리스트 초반에 할 때 좀 스쳐 지나가듯이 한 적이 있어요. 레인지 1부터 101 이거를 리스트로 만들겠다. Y도 똑같고, 그러면 얘는 지우고요.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X 리스트의 타입은 뭐라고 나올까요? 이 리스트예요. 어렵지 않죠? 다를 게 없어요. A는 정수로 만들어서 정수가 된 거고, X 리스트는 이 리스트로 감싸서 리스트가 된 겁니다. 그러면 얘는 지우고, 요거 출력했을 때 이래도 잘 나오죠?
범위만 잘 지정하시면 됩니다. 범위를 리스트로 만들어 놓겠다, 이런 식으로 끝낼 수 있고요. 하나 더 해보자면, 다시 빈 리스트로 만들어 놓고 이제 리스트 안에서 포문을 돌릴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개니까 뭐 꼭 이걸 써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1부터 11 이렇게요. 여기서는 포문, 우리가 썼던 포문이랑 다르게 변수 하나를 더 써야 됩니다. 이래도 잘 돌아가죠. 리스트 안에서 포문을 돌릴 때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뒤에 레인지만 봐도 돼요. 1부터 10까지 돌아가는 반복문이고, 그거를 i에 넣겠다는 겁니다. 순서대로. 여기서 다시 그러면 y축의 범위를 2부터 21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에다가 곱하기 2만 해주면 돼요. 잘 나오죠? 더 세밀한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그럼 범위만 바꾸시면 됩니다. 100일, 여기도 100일. 그러면 더 촘촘하게 나오죠? 진짜로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하면 이 숫자를 좀 줄여서 뽑아볼게요. 이렇게. 자, 프린트는 뭐예요? 그림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 밑에다가 출력하는 거죠. 모양은 리스트니까 당연한 거고요. 방법이 많은데 원하는 거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볼 거는, 지금 현재 이 그래프의 개형이 곡선이 되도록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거 어떻게 그릴까요? 현재는 증가분이 일정하죠. 그래서 기울기도 일정한 거고요. 곡선으로 하려면 x와 y의 관계를 고려해야 됩니다. 지금은 일정한 증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차이가 안 나는데, 근데 그러면 이 2를 i로 바꾼다면, i의 제곱이에요. 이거 아시죠? i의 제곱, 2의 제곱 할 때 그 제곱입니다. 이것도 실행해보면 직선에서 곡선으로 바뀌긴 했습니다. 자, 근데 아직 좀 어설프죠? 이것도 범위만 늘리면 돼요. 다시 범위는 돌려놓고 X리스트도 한번 봅시다. 자, 보시면 처음 마지막 차이가 점점 갈수록 커지죠. 대신에 이제 숫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프는 한정적이니까. 지금 이거 보시면 이 부분을 크게 그릴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제 증가분이 크게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엔 100이고 100이랑 1만 차이가 확연하게 벌어졌죠. 그러면은 이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부터 6까지, 6 전까지.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5부터 6 전까지. 어떤 모양 나올까요?
자, 리스트만 놓고 보면 어때요? Y 리스트에 들어가는 거는 제곱의 관계를 가지고 있네요. 맞죠? 그리고 X 리스트는 음수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만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원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죠. 2차 함수 그래프죠. 이건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잖아요. 맞죠?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더 촘촘하게 그려볼게요. 얘는 51 그죠? 더 촘촘하게 그럴듯한 모양으로 나오죠. 리스트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현재 그래프를 X축 대칭으로 그려보고 싶습니다. X축 대칭이면 여기가 X축 대칭이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맞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하려면 모양만 바꾸려면 X축은 바뀔 필요가 없죠. 마이너스 1만 곱하면 됩니다. 잘 나오죠? 제곱에 마이너스만 붙였으니까 뒤집어지는 겁니다. 맞죠? 이런 것도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나중에 쓸 일 있으실 거고, 그거는 아마 크롤링 하다 보면 할 거예요. 넷플롯 말고도, 그리고 이거 말고도 시각화에 쓰이는 모듈은 더 많이 있고요. 그냥 이게 좀 워낙 좀 많이 쓰이고 대표적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공간에서 해도 돼요. X 리스트는 Y 리스트, 비어있는 리스트 만들고요. 마이너스 50부터 51, 범위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 뭐 X를 만들고 XI를 저장한 다음에 X 리스트에 추가를 할 겁니다. 추가는 리스트니까 어펜드 쓰면 되고요. X, Y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Y, 얘는 Y 리스트고 Y가 들어가야죠. 자, 이러면 차이 있나요? 똑같이 들어가죠. X라는 변수를 넣은 것 뿐이고 Y라는 변수를 넣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X와 Y에는 I가 들어있고요. I 값은 그리고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이 Y에다가 제곱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지만 다른 표현도 있습니다. 이렇게 별표 2개, 에스터릭스 2개짜리. 그럼 이 대신에 3을 쓰면 세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그려보죠. 스캐터. 그래서 X 리스트
y리스트.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y리스트2. y리스트2에다가도 어펜드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비어있는 리스트는 3개고 반복문을 반복하면서 i를 x리스트에다가 넣고 있고요. i제곱을 y리스트에 한번, 그리고 y리스트2에다가도 넣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맞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y리스트2, 2의 데이터도 이제 그러면 x랑 y2 하면 이제 색깔이 바뀌었어요. 이건 그래프가 총 몇 개 있을까요? 색이 바뀌었는데 2개입니다. 겹쳐 있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똑같으니까, 완벽하게 동일하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y리스트2에는 마이너스 y를 넣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x리스트랑 y리스트 하나, x리스트랑 y리스트2 하나, 총 2개가 그려지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값은 음수죠. 왜냐면 마이너스 1을 곱해줬으니까 제곱한 값의 반전입니다. 자,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칭인 상태로 그려져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가 0이고 0이니까 여기가 원점이고 x축이죠. x축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짝지어서 도화지 한 장에 그래프를 여러 개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y베이스는 1000 이라고.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y베이스 어떻게 나올까요? 쉽죠? 마이너스 1을 곱한 값에 y베이스가 1000이니까 1000을 더한 값이 들어가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주황색이 y리스트2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원점이니까 여기가 원점이죠. 여기서 1000만큼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프가. 맞죠? 어렵지 않아요. 2000이면 뭐 올라가는 폭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그대로 한번 가져와서 이제 y리스트2는 빼고요. y리스트에 x리스트에 x리스트 두 번 넣어봅시다. y리스트2는 뺐으니까 지우고, 얘는 마이너스 y로 하고, 이것도 빼고. 자, 이러면 스캐터 쓴 거 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만 써도 되겠죠?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같은 색깔인데 리스트가 똑같죠? 같은 리스트를 썼고 위에서는 다른 리스트를 썼어요. 리스트를 하나만 썼기 때문에 같은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1개짜리고 이 그래프는 2개짜리예요.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x는 뭐 음수 처리 안 해줬으니까 같은 값이 들어가고, 맞죠? 그리고 y축에는 양수랑 음수 하나씩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는 거죠. 0일 땐 뭐 똑같으니까. 이해되시죠? 이런 거 자료 찾아보면서 예시를 가져다 쓰면서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뭐 예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우는 건 아니에요. 저도 뭐 다 외우고 있진 않습니다.